선거 기간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여론 조작 및 이제 각종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본인이 집권하는 경우에 선거와 관련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런 내용을 이제 발신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탈법이라든지 불법이라는 것이 먼저 있겠죠.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다른 후보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강력한 원칙론적인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가 아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5월 30일이 사전투표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으로 꼽아 보니까 18일 정도 남은 겁니다. 18일 정도. 그래서 이제 다른 이렇게 이것저것 고민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다시 이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놓은 메시지는 과거의 허물을 다 덮고 이제 일단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일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국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파격적으로 35세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내정을 한 그런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정을 권성동 씨는 원내대표가 겸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정신 나간 이야기죠. 피력했는데 아마 전격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35세 초선을 김용태 의원에게 내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후보에 오르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여의도 연구원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유임을 해서 선거대책위원회 가장 중요한 공약개발단장에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 내부에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죠.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윤희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화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체설을 일축하고 다시 이제 신임을 해서 대선을 이끄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제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2번 하셨죠. 2번 하셨으니까 그래 이제 이 행정 경험이 있는 겁니다. 행정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역할도 한 3선 정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를 보니까 어떻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잘 해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가장 이제 파격적인 부분은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35세 초선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으면은 좀 파격적인 그런 생각이나 발상의 전환을 요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임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생각 같아서는 윤희숙 씨 같은 사람은 날려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고 하니까 물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가지고 선거가 딱 18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당을 추스려 가지고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개발단장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상황실장의 장동혁 의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원내대표를 임명하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의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한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렇게 이제 아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실무를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의 사선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은 의정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사람이 좀 반듯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지만 제가 이제 적어본 이 김문수 후보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반듯하고 막습니다. 뭐 다른 거 일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드러낼 때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고, 누가 여러분 기자가 저한테 당신이 적어본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그냥 딱 세 단어. 첫 번째는 사람이 반듯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막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청렴합니다. 이 세 단어가 김문수 후보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지 않겠느냐. 또 맑고 반듯하다가 투쟁력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 투쟁력은 젊은 날 운동권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이나 이런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화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10억 원 정도의 보상금도 다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표 선생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인사하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을 보니까 이분이 참 잘해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성패란 것은 이제 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에 지금 선거라는 것이 워낙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엉망진창이니까 저는 대한민국 선거가 엉망진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5년 동안 한국 선거를 심층 탐사 여러분들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을 반대했던 국힘당의 그런 국회의원들 의원들한테 큰 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더 넓게 품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놓쳤을 겁니다. 놓쳤는데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신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이 뭐 제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발을 보게 되면은 이게 김문수 인생인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을 미화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신발을 보시게 되면 이게 김문수 인생인 겁니다. 이 양복 보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양복이 여러분 얼마짜리 같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본인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재산이 10억이기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주어진 10억은 장기표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이나 여기에 김문수 후보 정도는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한 겁니다. 본인 재산만큼을 거부한 거니까 그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18일 동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제자리에서 힘을 좀 더해 주시는 방법이 내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 하셔서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한국이 뭐 자양자길로 가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뭐 어제까지 여러분들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공 박사님 왜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냥 입장 전환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거가 젊었을 때 비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거죠. 한덕수 이 전 총리도 뭐 어떻게 실수를 했지만 뭐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도 힘을 좀 더하셔 가지고 전남표를 공략하는데 특히 이제 전북 출신이니까 힘을 더하셔서 이번에 나라가 그냥 진짜 어려워지지 않게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홍역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아주 심하게 여러분들 겪었지 않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냉철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뭐 머리가 혼란스럽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한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를 겪었으니까 그러나 며칠 사이에 홍역을 통해서 전화위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되고 그다음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이런 땅이 굳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힘당 내부의 그런 내부적인 분열이라든지 이런 투쟁 이런 부분들이 일거에 다 폭발하면서 대동단결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 선거가 참 여러분 어려운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지만 이 한국 선거의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5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제도 단 하나도 여러분들 수선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 또다시 2025년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이렇게 치르게 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참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그런 국민들이 참 어려운 그런 승부전에 돌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거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도 정말 여한 없이 마지막까지 뛰어가지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으로서는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좀 과장되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보수 진영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기회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진짜 여러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되찾는 것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또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표가 되지 않게 표가 우파 진영에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총력으로 여러분들 질주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선거입니다. 선거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나라가 국운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라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은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분들이 겪는 그런 고통 사진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것을 한 4장 정도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 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들어가셔 가지고 가자 지역의 워킹 투어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자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일상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뭐 개개인의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나라를 떠나지 않는 한 그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트위터나 X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짧은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가자 지역에 이런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분하고 손님이 다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하마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반대하든 지지하든 간에 모두가 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폭격을 맞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재개하겠습니까?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마스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그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대승적인 그런 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연배도 있지만 뭐 인생살이를 보게 되면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가지고 그야말로 노동운동 일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죠. 아마 지금 남아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장기표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투쟁 경력이 화려하고 가장 밑바닥부터 여러분들 올라온 정통 운동권 출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섭섭하게 했던 권성동 씨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권성동 교체설을 일축하고 대선 국면에서 지금 원내대표를 새로 뽑거나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품고 다시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런 선택을 내렸는데, 이런 선택도 여러분들 실용적인 선택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교체론을 일축하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선거 기간 동안 국힘당의 전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의 의견이나 코멘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가족들이나 많은 분을 설득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선거지만 그렇다고 이런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설득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에 앵게디 해나님께서 나 같으면 다 자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죠. 오늘 여기 백자평 보시기 바랍니다. 대왕마마는 권성동 씨는 스스로 사퇴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아마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아니 공 박사 어제까지 한 이야기하고 오늘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18일 남은 이 시점에서 그냥 허물을 덮고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이야기 외에는 달리 오늘 논평할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섭섭하더라도 저렇게 저 양반이 저런 포지션을 정했구나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마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포가 대단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대단한 제목입니다.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이 여러분 딱 1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일이 30일 5월 30일이니까 모두 합심해서 대선에 임합시다.
김문수는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맑은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반듯한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 여러 사람을 겪어봤는데 김문수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어제까지 좀 갈등하던 부분들은 다 덮으시고 이제 힘을 합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참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 종이투표지를 위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사전투표 용지, 도장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 용지라고 부르고 기표 도장이 찍힌 상태의 이런 종이를 사전투표지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이게 진본입니다를 입증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하지 않고 직접 찍는 그것을 지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 한참 여러분들 그게 핫 이슈가 돼 가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기대감을 모았는데 그걸 결국 이제 관철을 못했던 거죠. 그때 윤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좀 하시기를 참 바랬는데 뭐 끝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언급을 윤 대통령이 재임하는 2년 6개월 정도 동안 선거 문제에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아무 그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르기 때문에 선거가 참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만 좀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면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뭐 3권이 다 장악이 되는 겁니다. 입법 권력이 이미 장악된 상태고 행정 권력이 장악된 상태고 사법부가 거의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선거가 장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은 체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떤 체제가 등장하게 될지는 뭐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셔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대단히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제가 5년 동안 외치고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선거 전 선거마다 여러분들 경고하고 외친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뭐 하나도 저한테는 신기하거나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경고했던 그대로 여러분들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한 없이 오늘 체제를 유지하고 보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시민들은 힘을 합쳐 가지고 선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더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도 보시면 참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포용력이 있다는, 사람이 포용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삶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고, 삶의 깊이라는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대개 필드나 실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기도 지사까지도 가봤고 국회의원도 해봤지만 가장 바닥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단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만일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 이분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뭐 나이가 70대 중반이니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력 관리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몸 관리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운동 가운데서도 철봉 운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봉에 매달리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그 척추 사이에 이렇게 협착하는 그런 정체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년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철봉 운동은 옛날에 이런 본인 동영상을 여러 번 그러니까 봉천동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동네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철봉에 매달리는 운동을 철봉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30, 40대도 하기 힘들 정도의 매달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이야기는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도 강단이 있지만 육체도 굉장히 관리를 잘한 강단이 있는 체중이 하나도 여러분들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몸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본인 인생도 그렇게 관리한 것이고 삶도 그렇게 관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놓더라도 꿀리는 게 없는 겁니다. 뭘 받아 먹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청탁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대선이 시작이 돼 가지고 난타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로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했던 발언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 발언 정도도 여러분들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무슨 거구다 이렇게 이러면 공격하는 거 외에 재산을 가지고 이러면 공격하겠습니까? 뭐 가족 문제로 가지고 공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러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은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심상정이 숨어있는 위치를 불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은 자 고문 좀 해볼까? 말할게요. 다 불었습니다. 유시민은 고문이란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줄줄 다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김문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례만큼 저는 적합한 게 없는 겁니다. 당시에 노동운동할 때 이런 심상정 씨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 보시죠. 본인이 그냥 뭐 극한 상황에 내몰리듯 심상정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이야기가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며 후보직 박탈의 최전선에서 단식까지 했던 권성동에게 원내대표 위임을 부탁했다니 김문수는 역시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글을 남겼네요. 그래서 오늘 포용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까지 여러분들 나를 세우고 이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오늘 월요일 5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선거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선거전에 첫 방송을 내가 어떻게 내보내야겠냐 이런 생각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든 탓도 있겠지만 사람이 다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약점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책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던 여러분들 아역 배우 출신의 그런 아주 25세의 젊은 배우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연배가 드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게 되면은 20대에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실책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잔 할 수 있지 않으면 옳은 일은 아니죠. 동기들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한잔 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닌데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한국 사회가 가혹하게 그 젊은 그런 배우를 대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됐는데 허물이 있으니까 권성동이 허물이 어떻고 박수영이 허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어제까지 하고 이제는 한덕수 허물이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5월 12일부터는 예전 일은 그냥 좀 듣고 18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18일이 남았기 때문에 18일 동안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그래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얼굴에 많은 부분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듯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맑고 반듯하고 청렴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도움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의 보수 진영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극한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들 돌진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뭐 그런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진짜 곡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지키고 또 체제를 지키고 자식들의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노후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딱 18일 남았기 때문에 그냥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전체가 다 힘을 모으고 뭐 더 이상 다른 부분 힘을 여러분들 분산시키는 그런 일체의 분열적인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거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이 동아일보든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간에 대단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그런 기사들이 가득 채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기사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선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은 사설에 50년 공직 한덕수의 민망한 9.10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한덕수 후보를 나무라는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주변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한눈을 팔지 않고 통상 전문가로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정부 교체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더라면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망의 꿈이 9일 만에 민망하게 끝나면서 화려한 공직 이력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 읽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나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나 사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약하고 또 인간이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니까 막판에 좀 실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지 마시고 이 선대위원장을 수락해 가지고 호남 공략에 좀 힘을 더하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또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동훈 씨에 대한 그런 호불호 문제, 한덕수 씨는 호불호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유정화 변호사가 글을 하나 올렸네요. 이쯤 되면은 친한계가 아니라 친민주당 세력이 아닙니까? 자당의 대선 후보가 이제 겨우 교통정리가 되었는데 민주당과 똑같은 워딩으로 자당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시간에 다른 당 후보나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재판 중에 당이 나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인 겁니까? 딱 봐도 대선에서 함께 싸울 생각은 전혀 없고 당권에 목을 매는 티가 나서 몹시 불편하다는 것이 당원들의 생각인 겁니다.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과 잘 맞는 민주당으로 가시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분열하지 않고 친한계 계신 분들도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일단은 브레이크를 여러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선거 전에서 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일체 이름들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겠죠.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이번에 덮는 게 좋겠습니다. 덮고 이번에 한덕수 후보를 누가 추대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선거 다 끝나면 다 밝혀질 거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일체 덮고 김문수 후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딱 18일입니다. 딱 18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야멸차게 할 겁니다. 이번만 여러분들 잡으면은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오래오래 여러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여러분들 동원할 겁니다. 그 점을 김문수 후보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촉이 있는 겁니다. 어느 여러분들 국힘당의 후보가 등장하더라도 이렇게 초강력 경고는 안 할 겁니다. 조작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겁니다. 당신들 조작이 이렇게 다 하면은 앞으로 책임을 내가 묻겠다. 물론 내가 낙선되면 책임 물을 기회가 없겠지만 내가 당선이 되면 당신들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국민 경고 메시지.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톤은 현장에서 투쟁을 해본 사람이 이때 나오거든요.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이런 기백, 이런 결기, 이런 당당함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조작하게 되면은 내가 낙선되면 그냥 묻히겠지만 내가 당선되면 당신이 그냥 박살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지. 전부가 다 조작하고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 여러분들 목말라 했던 것은 효과가 있든 효과가 있지 않든 간에 최고의 이름들 권력에 이름 도전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더라도 이런 경고 메시지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들 가슴이 미어 터졌던 것은 선거마다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 대통령이 선관위로 하여금 뭡니까 당신들 공정선거를 좀 해달라. 이건 대통령이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없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당신들이 공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김문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흔히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김문수인 겁니다. 이게 여론 조작 가짜뉴스는 헌정 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작 안 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하겠죠. 야 잘못해 가지고 김문수 당선되면은 진짜 골로 갈 수 있다. 조심한다는 겁니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공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임 등은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뭐죠? 사이다 같은 발언인 겁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던 목말라 했던 것은 이런 메시지거든요.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 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패가 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 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뿐만 아니고 선거 결과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당선되면 그만 안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찬 겁니까? 눈치 안 보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냐의 기로입니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한 번도 지난 5년간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김문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힘을 더할 만한 가치가 있고 힘을 더해 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도 엄청나게 명문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김문수는 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돈 받은 것도 없고 누구 신세진 것도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 똑바로 안 하면은 당신들은 내가 당선이 안 되기를 고대하겠지만 당선이 내가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죠.
이게 김문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번에 뽑은 국힘당 후보인 김문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런 기계와 결기가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어야 되고 선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문수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내가 더 이상 구할 자리도 없는 것이고 뭘 더 원하겠냐 이야기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까지 방송하고 180도 여러분 달라진 논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보수 진영에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자유와 반자유 세력의 여러분들 투쟁 선거고 이번 선거는 사실과 거짓의 대결 선거고 이번 선거는 조작과 반조작의 여러분들의 충돌 선거고 이번 선거는 사기와 반사기의 여러분들 격돌의 여러분들 선거인 겁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일명 인민민주주의 세력과의 여러분 투쟁인 겁니다. 이번 세력은 반듯함과 기울어짐 사이 여러분들 정명 충돌이고 이번 세력은 진실됨과 사악함의 여러분들 승부전인 겁니다.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저면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주 어려운 터널 속으로 저는 들어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여러분들 한 3, 4일 정도 갈등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봤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단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느끼시더라도 딱 18일 남았습니다. 18일 남았고 그냥 하루가 채 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들 발신하는 메시지나 선택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제대로 뽑았다 이야기죠. 장기표 선생이 여러분 살아계셨으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들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꿀릴 게 없는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신세 진바가 없는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심 없는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모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비극은 사심이 여러분들 개입되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오도된 선택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심이 없으면은 공명정대함을 추구할 수 있고 성공 후사를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저도 이런 방송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공직선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다른 당 사람들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되지만 또 제 자신의 성정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김문수 후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M님, 이준식님, 진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정도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거 방송만 항상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문제도 좀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든지 세계 문제 이제 몇 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산업들은 현대, 삼성, 대우 같은